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요새 지속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일단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시젠 관련해서 매매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보유 중이던 시젠에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고, 친구의 이제 문의도 있고 해서 급히 영상을 좀 제작해 봤고요. 아직 이제 2분기 매출에 대한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나오지 않았고, 실적 발표일을 좀 보고도 판단할 예정이긴 한데, 급격히 지금 상승 중이기에 뭐 좋은 소식이 있는 건가요? 일단 시즌의 적정 가격 예상하고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로 이제 대응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 적정하게 이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뭐 비교할 만한 헬스케어군도 없고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젠의 현재 시가총액은 7조 6천억, 이제 2020년 이 매출액은 한 7천억, 예상 매출액이죠. 증권사니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20년의 최종적인 이제 연말 매출액을 한 7천억 정도 잡고 있고, 영업이익 4천억, 당기순이익 한 3,200억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상대로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한 55% 정도, 2020년 말 이제 PER이 한 17.6, EPS는 12,29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할 만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 제약이나 헬스케어군 쪽에서 좀 찾아봤는데, 제약회사하고 헬스케어군이 이제 PER이 좀 다 달라요. 업종 PER이 헬스케어는 211까지 나오고 제약회사는 업종 PER 한 125. 이제 암 관련된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때문에 이제 워낙 이게 달라서 이거 부분들을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화학회사 틀리고 제조군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그 중에서 단순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면 시가총액 한 15조 정도 되고, 2020년 이제 이것도 증권사 예상 매출입니다. 예상 매출액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2,900억, 영업이익률 한 16% 정도 잡았죠. 당기순이익을 2,660억, 이제 증권사 예상 수치인데, 그러니까 현재로 이제 그걸 이제 환산해 보니까 현재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14조에서 15조 정도, 현재 PER은 219, 연말 PER을 예상대로 만약에 된다면 58, 그 다음에 EPS를 1754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N의 현재 시가총액은 7조 6천억, 현재 PER은 256, 연말 PER은 17.6,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대로 영업이익률 55%에 당기순이익 이 정도만 나온다면 EPS는 12,300 정도가 나와요. 증권사 예상치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뭐 시가총액이 이게 금액이 작은 거죠. 굉장히. 그러면 뭐 2배 이상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비교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인 거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회사의 그 부분들을 판매를 담당하고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죠. 그 제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과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왔죠. 다만 이제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장성을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시젠은 그 성장 가능성이 조금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비교를 해서 2019년에 매출액이 1.1조에 1조 1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820억, 당기순이익이 650억, 이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65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예상 매출액을 한 1.8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잡은 거죠. 영업이익은 한 3.5배, 당기순이익은 한 4배 정도 성장을 해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3인방 이제 호조를 보인다면 이제 추석 성장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진단 키트가 지속적인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 상승의 하락 포인트는 뭐냐, 추가 상승이냐 하락의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월 출시 예정인 백신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백신 생산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진단 키트 대신에 이제 백신 비용이 이제 저렴하게 이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접종 가능성이 높아지면 진단 키트가 지금만큼의 지속 필요할 것이냐라는 어떤 분의 의문이 좀 들 가능성이 높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조금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10월 출시된 백신은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한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백신을 맞지 않고 내가 이제 어떤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받겠다라는 일정 부분의 필요성이 병원에서 보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입장에 정확하게 따라주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브라질, 이제 유럽은 좀 제외하고 이제 브라질, 일본, 이제 중남미, 인도 등은 코로나가 단실 내에 끝나기 어려운 점이 있죠. 지금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중남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브라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매출의 이제 성장성을 담보해야 되는 시기는 어쨌든 백신이 나와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를 보고 3분기 실적이 나와줘야 그 목표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 나오면 미국은 이제 백신에 지키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45만 이상도 당장 가능하다고 보는데 백신 가능성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분들에서 기본적인 어떤 분들 조금 성장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한 45만 원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라는 내재적인 가치를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이제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비교니까 이분들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분들은 만약에 좀 어떤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한 비교이고 이제 차트를 통한 이제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고 이제 매수하는 것들은 고수의 이제 영역이니까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직장인들은 매수 금지입니다. 기존 보유자들 중에서 이제 고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을 좀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 극대화에 관심 있으신 보유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서 한 번 더 슈팅을 하고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는데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4조 7천억 정도니까 15조 정도 되는 거죠. 15조 정도 되는 거고 PER은 216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좀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완전히 까마득하게 보이네요. 제가 옛날에 알던 시제는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었었거든요.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그 당시 유명하지도 않았고 거의 최고점 3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3만 원의 박스권에 갇혀서 3만 2천 원서부터 만 원대까지 19,000원대까지만 지속적으로 한 얼마를 횡보했을까요? 거의 정말 진짜 시젠을 잡을 생각을 하긴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상승을 원래는 보통 3파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상승을 이때로 본다고 하면 1차를 여기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1차, 2차, 1차, 2차라고 볼 수도 있고 3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 3개월 정도를 횡보하다가 코로나 2차가 확산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2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타를 입히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시젠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5일선 정도를 이제 타고 넘어가서 이제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한 3개월 횡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조정 주고 이제 5일선을 터치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자 보시면 3일선을 타고 갑니다. 거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재적인 가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분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본 여태까지 어떤 모습을 볼 때 본격적인 매도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폭등은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보통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갭으로 상승을 시켜서 상한가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속 한 5%에서 한 10%대 정도 상승속을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급등을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가죠. 장대 양봉으로 가다가 마지막은 짧은 음봉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긴 상한가를 유지하거나 긴 장대 양봉 후에 갭을 띄워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70-80%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도 오늘 이제 8월 3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도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금씩 흔들리고 도치형이나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하면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일도 장대 양봉으로 간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매도를. 머릿속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5일선을 무너뜨리면 1차가 50% 매도가 정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신풍제약처럼 이제 급락이 나오는 형태는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매매자들이 매수에 참여할 시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엔. 이제 그렇게 되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 50%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원고점까지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한 일주일이 보통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재차 상승을 하고서 마지막 전고점까지 찍고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횡보를 다시 한번 하든가, 이러면서 이제 제3차 상승을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에 날 수도 있겠죠.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3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판단하시고, 개인적인 매수는 조금 아무리 올라갈 거라도 이게 50만 원이라 70만 원 가더라도 타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만약에 신규 매수자라면 3일선을 보면서 시초가하고 전고점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인 거거든요. 이제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많은 물량을 실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